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김세용 부장판사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100쪽이 넘는 자료를 가지고 김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에 들여다보면 4차례에 걸쳐서 1억, 5억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서 종이 상자에 5만원권 또 만원권 이렇게 받았다.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굉장히 자세하게 재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14년 정진상에게, 유동규가 정진상에게도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면 2명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 모두 걸려들었고 김용이 구속된 데 이어서 정진상도 곧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동규, 이제 석방이 된 유동규가 어제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판 이 바닥에는 의리가 없구나.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다. 이재명이 관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당했고 최근에 와서 이걸 모두 불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유동규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 않느냐, 법원에. 자신의 입으로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 유동규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을 가졌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선자금, 정치자금이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정치자금이다라는 걸 검찰이 100쪽이 넘는 자료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세세하게 재판정에서 밝혔습니다. 아주 이 돈을 받은 것이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치권에서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핵심이죠. 남욱, 지금 감옥에 있는 남욱의 진술, 또 남욱의 메모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정에. 이 메모지에는 지난 2월에 통신 기록, 돈을 준 기록 모두 자세하게 있는데 지난해 2월에 김용이 유동규에게 20억 원의 대선 자금을 요구를 합니다. 통신 자료도 모두 재판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4월에 남욱이 돈을 조성해서 이 돈을 자신의 측근인 이모 이사에게 전달을 했고, 이모 이사가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유동규는 김용에게 전달을 했는데 지난해 4월에 1억 원, 5월에 5억 원, 6월에 1억 원, 8월에 1억 4,700만 원, 종이 상자에 5만 원권을 넣고 만 원권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어제 재판정에서 밝힌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너무나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통신 기록까지 모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었다, 대선 자금이었다, 정치 자금법 위반이다라는 부분이 김용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했다, 검찰이 유동규의 수법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용 자신의 입으로 용처를 밝히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 정황, 증거로는 거의 다가 대선 자금인 게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제 검찰이 재판정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은 김용이 지난해 2월에 대선 준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자신이 광주 쪽을 돌고 있는데 돈을 좀 준비해 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통신 기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4월에서 8월 사이에 모두 8억 4,700만 원이 전달이 됐고 4차례에 걸쳐서 이 가운데 유동규가 1억 원을 가로챘고 또 이 대장동 비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9월에
9월에는 1억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김용 쪽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준 부분. 또 5월에 5억 원의 현금, 가장 많은 돈이 뭉칫돈이 전달이 됩니다. 이건 민주당 대선 경선이 6월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대선 자금이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밝혔습니다. 돈이 전달된 장소는 종이 상자에 담겨서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이었습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에 김용이 이렇게 8억 4,700만 원 받은 것 이외에도 지난 2014년에도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그러니까 대주주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김용에게 1억 원을 주고 정진상에게 5천만 원을 줬다. 2014년에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했고 김용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2014년에도 유동규가 김용에게 1억 원, 정진상에게도 5천만 원을 줬다. 정진상은 이 부분도 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돈이 전달된 것,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돈을 만든 사람 김만배에 이어서 중간에 전달한 유동규 모두 입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억 4,7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입이 모두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욱이 자신의 측근인 이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 메모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어제 재판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규입니다. 석방이 된 유동규가 어제 자신의 심경을 굉장히 소상하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제 석방이 됐는데 어떻느냐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좋다.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딸이 너무 힘들어 했더라.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은 없다. 진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은 죄만큼 죄가 있다면 받고 남이 지은 죄는 그대로 또 가는 것 아니겠느냐. 가치 없는 거에 자신이 너무 몰두한 것 같다. 정치나 이런 거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가감없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신이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서 자신이 1억 원의 돈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의리,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더라. 지난 1년 동안 감옥에서 명상을 해보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건강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니까 자살당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인명재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병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검찰이 보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는 또 모두 진실로 갈 것이라고 본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결국은 나오게 된다. 회유당했느냐, 검찰에 회유당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협박 이런 것 안 통한다. 그럴 마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끝으로 정치에는 정말 의리가 없더라.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측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고 자신이 많은 배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석방을 앞두고 이 석방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을 한 부분으로 1년을 살은 것인데 몸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부분, 또 이번에 정치자금 이런 전달 부분, 몸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연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에 구속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규가 그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자신이 벌을 받겠지만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여긴 정말 의리도 없고 자신 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유동규, 남욱 모두가 자신들 보고 다 떠안아라, 다 덮어써라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이제 정진상, 이 김용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고 지금 유동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용이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진상도 돈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유동규가 석방이 된 유동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많은 것을 밝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정진상은 곧 구속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구속된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대선 자금에 대한 용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어제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 대장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은 정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난 1년이 넘게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수사를 하는 검사도 바뀌었고 수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에 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한 팀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장동 이 비리를 수사한 팀은 검사 20명 정도로 팀을 꾸렸는데 모두 친문검사거나 친문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모두 검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제는 그 수사의 방향을,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혐의를 캐던 것을 이제는 자금의 흐름을 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큰 줄기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 쪽으로 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그 부분을 추적을 하면서 이 대장동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대장동 비리에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수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옮겨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이 받은 이 돈의 용처가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이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 이재명에 대한 구속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